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 맥밀란입니다. 제가 매번 회차마다 누구나 한 번은 건물주가 된다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건물주가 안 되신 분들 많죠. 건물주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맥밀란과 함께 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지금 이제 종합주가 지수 이제 코스피가 3000 시대에 도래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을 다시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요. 물론 이제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잠깐 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이제 10월달, 11월달 또는 12월달, 그러니까 4분기쯤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2700, 2600, 2800 이렇게 갔을 때 사람들이 그때는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을 탈출하는 게 지능순이고, 그리고 이제 미장을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때는 2600, 2700 정도, 특히 2800까지도 거의 우리나라 PBR이 0.7, 0.8 정도 수준이고, 이거는 역대의 사실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금융위기 또는 이제 유럽의 재정위기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만큼 되게 큰 위기에서만 발생되는 게 이제 PBR 0.8 정도 되는 시기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때는 락바텀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버리고 저는 국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해서 국장의 비중을 되게 높였는데요. 실제로 지금 2600, 2700 정도 수준에서 지금 3000이 넘었으니까 결국에 한 300포인트 이상 올랐으면 그냥 종합주식지수에 투자한다고 해도 10% 이상 수익률을 4, 5개월 정도 만에 이제 봤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주식이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들어갈 때인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3,000대가 우리나라 PBR로 봤을 때는 1 정도 수준이에요. 이제 PBR 1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주식을 다 처분했을 때 청산 가치가 1이다라는 부분이라고 또 똑같이 이제 쉽게 설명하면, 물론 이제 딱 동치되진 않지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1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왔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3,500에서 4,00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사실은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가치가 낮은 기업들을 솎아내고, 그리고 주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사주에,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주에 맞는 의사결정에서 회사의 어떤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회사의 경영진한테는 또 피해 보상을 또 청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런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밸류업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는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런 드라이브가 이렇게 걸리면서 되면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0.8에서 1% 정도 경제 수준인데, 기본적으로는 한 2% 정도 수준은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경제 성장률 과거의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내년에는 경제가 좀 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보통 주가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면, 내년까지는 경제가 좀 견조하게 회복된다고 생각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에는 상승세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 결국에는 원화 가치가 좀 상승하고 있어요. 원화 가치 상승하는 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많은 부분 설명드렸지만 미국의 재정 위기라든지 재정 적자라든지 무역 적자를 통해서 쌍둥이 적자로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금리를 인하해야지만
재정 적자라든지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차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까지는 이루어진다고 보면 지금도 보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주구장창 원화가 약세될 때를 많이 팔기 시작했는데 또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다시 이제 사기 시작하는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되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 한 두 차례, 내년에도 한 두 차례 정도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한 1% 중반 또는 1.75%에서 2% 정도 사이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어떤 금융 투자에서 이제 이자를 받던 사람들이 초과적인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도 보면 되게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투자처가 없는 거죠.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 자금은 있지만 그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이 조금 올라가니까 동학개미 운동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국내의 어떤 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도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3,500에서 4,000 정도는 열어놓고 있고, 그때까지는 저는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뭐 이 정도의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시죠. 보시고 이제 향후에 제가 항상 이제 경제 특강이라든지 하단에 링크에 저희 공존 디벨롭 공존 단톡방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통해서 매일매일 경제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보셔서 잠깐 보시면 뭐 뉴스도 업데이트 드리고 주요 뉴스 같은 경우는 해설도 좀 제 나름의 의견을 넣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벨롭 공존의 그 단톡방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그 맥밀란 유튜브 채널도 되게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